때는 조선 왕조 어느 시절 수도 한양에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갓 쪄낸 따끈한 떡을 파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였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하의 얼굴은 맑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맛 좋은 떡 사세요. 갓 만든 따끈한 떡입니다. 어느 날 한 노학자가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연하라 하였지. 분명 너의 얼굴에서는 왕우장상의 관상이 넘치는구나. 곧 나라의 큰일을 하실 인물입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떡을 파는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 45년의 봄, 경복궁 대전에는 새로운 세자빈이 간택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새 세자빈 마마께서 간택되셨다네. 연하라는 아가씨라던데 천한 신분에서 왕후가 되시다니 실로 하늘이 내린 분이 아니겠는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히 깊으시다더라.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된 교태전, 연하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황금빛 족두리를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다. 백성을 어루만지고 궁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연하, 목숨을 다해 명을 받들겠나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 책봉식이 끝나고 연하는 세자빈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궁녀들이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천한 신분에서 올라오신 분이라지? 대감댁 양녀였다던데 과연 험난한 궁중의 법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경전에 도착했을 때 상궁서 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자빈 마마, 처소로 안내하겠나이다. 저녁 무렵 중전 윤 씨가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하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아란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하야. 이제는 세자빈이라 불러야겠구나. 중전 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허, 천한 신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운이로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심은 바람과 같아 오늘은 너를 칭송해도 내일은 너를 욕할 수 있느니라. 중전 마마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주신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구나. 두고 보자. 이 궁궐이 내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세자 이윤이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25의 젊은 세자는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빈, 오늘 고생이 많았어. 황송하옵니다. 저하. 나는 그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어.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법, 그대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대를 경외하오.
저 또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이옵니다. 세자빈이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다른 세자빈들과 달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녀들과 함께 처소를 청소하며 직접 손을 놀렸습니다. 마마,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어찌 옥체를. 괜찮다. 손을 놀리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니라. 어느 날 연화는 부엌으로 내려가 땀 흘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궁녀들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나도 예전에는 늘 하던 일이니 낯설지 않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짓고 밥이 다 되자 직접 퍼서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에 하급 궁녀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밤, 상궁서 씨는 중전 윤 씨의 처소를 찾아 은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전 마마, 연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대비마마의 총애마저 완전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구나. 대비마마의 인장을 이용하자. 연화가 그것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틀 뒤 새벽,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의 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장이 어디 갔느냐? 당장 온 궁궐을 뒤져서 찾아내라. 수색 끝에 대비의 인장은 연화의 처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찾아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세자빈 마마, 증거가 이리도 분명하니 변명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데뷔전 앞들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횃불이 사방을 비추고 조정 대신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녕 내 인장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소? 천한 것이 감히. 바로 그때 세자 이윤이 피를 흘리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물러서라. 누구도 그녀를 더럽히지 마라. 연하는 무죄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세자야, 내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저 눈빛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만약 연하가 죄인이라면 저 또한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좋다. 내일 궁정재판을 열어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겠다. 다음 날 새벽, 대전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화는 대신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빈, 내 처소에서 인장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저는 하늘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급 궁녀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충분히 돕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그 순간 궁녀 춘향이 앞으로 기어나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마마. 세자빈 마마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던 분입니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나와 연화의 결백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상궁서 씨의 시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상궁서 씨 마님께서 중전마마의 명을 받았다 하시며 제게 인장을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 넣으라 명하셨습니다. 대전은 발칵 뒤집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비는 크게 노하여 상궁서 씨를 국문하라 명하고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화야.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진정한 왕후의 그릇이로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연화의 양아버지인 한문정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역적의 편지 끝에 한문정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당장 삼족을 멸해야 하옵니다. 아닙니다. 양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또다시 모함한 것입니다. 세자는 연화를 지키려 했지만 영모라는 대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독백,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궁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어. 자정이 지나자 연화는 궁녀복을 벗고 허름한 하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몰래 담을 넘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지쳐가던 어느 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연화는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보아하니 필시 귀한 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꼴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양아버지를 구하려 합니다. 한문정 대감님을 아시는지요? 한 대감님. 내 남편이 예전에 대감님 댁에서 일했었소. 대감님께서는 조정 대신들의 부정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서고에 숨겨두셨다고 했소. 노파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고 동쪽 벽 5번째 벽돌 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한문정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금군들의 눈을 피해 서고에 들어간 그녀는 마침내 벽돌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도둑이다. 잡아라. 연화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았고 마침내 궁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 대전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비밀 장부 앞에 부패한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한문정 대감이 평생을 걸쳐 기록한 장부다. 너희들의 부정이 모두 여기 적혀 있다. 당장 저것들을 모두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한문정은 풀려났지만 살아남은 대신들은 연화가 영모 혐의를 받았던 자의 가족이라며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대 없이는 왕의 자리도 의미 없다. 차라리 이 자리를 버리겠다. 그때 연화가 대전으로 들어와 세자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대비마마, 저를 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저하와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연화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세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에게 막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연화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초가집에서 홀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마마. 마마께서 백성을 위해 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마마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녀 춘향이가 말을 타고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신 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밤낮으로 그리워만 하시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험한 산길을 사흘 밤낮으로 걸고 기어서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그대가 왔소. 저하. 제발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그를 살려주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동이틀 무렵 세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궁궐 앞으로 모여들어 연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연하왕후 만세! 연하왕후 만세! 연화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백성의 마음이로다. 보름 뒤 건강을 회복한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첫 번째 명으로 연화를 왕후로 책봉했습니다. 그대의 향기가 이 나라를 살렸소. 이제 그대가 이 나라의 왕후여. 그날 밤 왕후가 된 연화는 궁궐 정원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마침내 향기를 잃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때는 조선 왕조 어느 시절 수도 한양에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갓 쪄낸 따끈한 떡을 파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였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화의 얼굴은 맑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맛 좋은 떡 사세요. 갓 만든 따끈한 떡입니다. 어느 날 한 노학자가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연하라 하였지. 분명 너의 얼굴에서는 왕우장상의 관상이 넘치는구나. 곧 나라의 큰일을 하실 인물입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떡을 파는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 45년의 봄, 경복궁 대전에는 새로운 쇠자빈이 간택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새 세자빈 마마께서 간택되셨다네. 연화라는 아가씨라던데 천한 신분에서 왕후가 되시다니 실로 하늘이 내린 분이 아니겠는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히 깊으시다더라.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된 교태전, 연하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황금빛 족두리를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다. 백성을 어루만지고 궁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연화, 목숨을 다해 명을 받들겠나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 책봉식이 끝나고 연하는 세자빈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궁녀들이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천한 신분에서 올라오신 분이라지? 대감댁 양녀였다던데 과연 험난한 궁중의 법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경전에 도착했을 때 상궁서 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자빈 마마, 처소로 안내하겠나이다. 저녁 무렵 중전 윤 씨가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화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아란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화야. 이제는 세자빈이라 불러야겠구나. 중전 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천한 신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운이로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심은 바람과 같아 오늘은 너를 칭송해도 내일은 너를 욕할 수 있느니라. 중전 마마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주신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구나. 두고 보자. 이 궁궐이 내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세자 이윤이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25의 젊은 세자는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빈, 오늘 고생이 많았어. 황송하옵니다. 저하. 나는 그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어.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법, 그대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대를 경외하오. 저 또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이옵니다. 세자빈이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다른 세자빈들과 달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녀들과 함께 처소를 청소하며 직접 손을 놀렸습니다. 마마,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어찌 옥체를. 괜찮다. 손을 놀리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니라. 어느 날 연하는 부엌으로 내려가 땀 흘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궁녀들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나도 예전에는 늘 하던 일이니 낯설지 않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짓고 밥이 다 되자 직접 퍼서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에 하급 궁녀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밤, 상궁서 씨는 중전 윤 씨의 처소를 찾아 은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전 마마, 연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대비마마의 총애마저 완전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구나. 대비마마의 인장을 이용하자. 연화가 그것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틀 뒤 새벽,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의 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장이 어디 갔느냐? 당장 온 궁궐을 뒤져서 찾아내라. 수색 끝에 대비의 인장은 연화의 처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찾아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세자빈 마마, 증거가 이리도 분명하니 변명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다. 그날 밤, 연하는 대비전 앞들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횃불이 사방을 비추고 조정 대신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녕 내 인장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소? 천한 것이 감히. 바로 그때 세자 이윤이 피를 흘리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물러서라. 누구도 그녀를 더럽히지 마라. 연하는 무죄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세자야, 내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저 눈빛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만약 연하가 죄인이라면 저 또한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좋다. 내일 궁정재판을 열어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겠다. 다음 날 새벽, 대전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하는 대신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빈, 내 처소에서 인장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저는 하늘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급 궁녀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충분히 돕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그 순간 궁녀 춘향이 앞으로 기어나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마마. 세자빈 마마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던 분입니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나와 연화의 결백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상궁서 씨의 시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상궁서 씨 마님께서 중전마마의 명을 받았다 하시며 제게 인장을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 넣으라 명하셨습니다. 대전은 발칵 뒤집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비는 크게 노하여 상궁서 씨를 국문하라 명하고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화야.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진정한 왕후의 그릇이로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연화의 양아버지인 한문정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역적의 편지 끝에 한문정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당장 삼족을 멸해야 하옵니다. 아닙니다. 양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또다시 모함한 것입니다. 세자는 연화를 지키려 했지만 영모라는 대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독백,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궁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어. 자정이 지나자 연화는 궁녀복을 벗고 허름한 하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몰래 담을 넘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지쳐가던 어느 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연화는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보아하니 필시 귀한 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꼴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양아버지를 구하려 합니다. 한문정 대감님을 아시는지요? 한 대감님. 내 남편이 예전에 대감님 댁에서 일했었소. 대감님께서는 조정 대신들의 부정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서고에 숨겨두셨다고 했소. 노파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고 동쪽 벽 5번째 벽돌 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한문정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금군들의 눈을 피해 서고에 들어간 그녀는 마침내 벽돌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도둑이다. 잡아라. 연화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았고 마침내 궁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 대전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비밀 장부 앞에 부패한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한문정 대감이 평생을 걸쳐 기록한 장부다. 너희들의 부정이 모두 여기 적혀 있다. 당장 저것들을 모두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한문정은 풀려났지만 살아남은 대신들은 연화가 영모 혐의를 받았던 자의 가족이라며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대 없이는 왕의 자리도 의미 없다. 차라리 이 자리를 버리겠다. 그때 연화가 대전으로 들어와 세자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대비마마, 저를 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저하와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연화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세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에게 막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연화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초가집에서 홀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마마. 마마께서 백성을 위해 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마마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녀 춘향이가 말을 타고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신 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밤낮으로 그리워만 하시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험한 산길을 사흘 밤낮으로 걸고 기어서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그대가 왔소. 저하, 제발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그를 살려주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동이틀 무렵 세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궁궐 앞으로 모여들어 연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연하 왕후 만세. 연하 왕후 만세. 연화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백성의 마음이로다. 보름 뒤 건강을 회복한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첫 번째 명으로 연화를 왕후로 책봉했습니다. 그대의 향기가 이 나라를 살렸소. 이제 그대가 이 나라의 왕후여.
그날 밤 왕후가 된 연화는 궁궐 정원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마침내 향기를 잃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때는 조선 왕조 어느 시절 수도 한양에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갓 쪄낸 따끈한 떡을 파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였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화의 얼굴은 맑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맛 좋은 떡 사세요. 갓 만든 따끈한 떡입니다. 어느 날 한 노학자가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연하라 하였지. 분명 너의 얼굴에서는 왕후장상의 관상이 넘치는구나. 곧 나라의 큰일을 하실 인물입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떡을 파는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 45년의 봄, 경복궁 대전에는 새로운 쇠자빈이 간택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새 세자빈 마마께서 간택되셨다네. 연화라는 아가씨라던데 천한 신분에서 왕후가 되시다니 실로 하늘이 내린 분이 아니겠는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히 깊으시다더라.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된 교태전, 연화는 붉은 치마저고리에 황금빛 족두리를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다. 백성을 어루만지고 궁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연화, 목숨을 다해 명을 받들겠나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 책봉식이 끝나고 연화는 세자빈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궁녀들이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천한 신분에서 올라오신 분이라지? 대감댁 양녀였다던데 과연 험난한 궁중의 법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경전에 도착했을 때 상궁서 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자빈 마마, 처소로 안내하겠나이다. 저녁 무렵 중전 윤 씨가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화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아란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화야. 이제는 세자빈이라 불러야겠구나. 중전 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천한 신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운이로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심은 바람과 같아 오늘은 너를 칭송해도 내일은 너를 욕할 수 있느니라. 중전 마마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주신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구나. 두고 보자. 이 궁궐이 내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세자 이윤이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25의 젊은 세자는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빈, 오늘 고생이 많았어. 황송하옵니다. 저하. 나는 그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어.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법, 그대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대를 경외하오. 저 또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이옵니다. 세자빈이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다른 세자빈들과 달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녀들과 함께 처소를 청소하며 직접 손을 놀렸습니다. 마마,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어찌 옥체를. 괜찮다. 손을 놀리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니라. 어느 날 연화는 부엌으로 내려가 땀 흘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궁녀들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나도 예전에는 늘 하던 일이니 낯설지 않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짓고 밥이 다 되자 직접 벗어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에 하급 궁녀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밤, 상궁서 씨는 중전 윤 씨의 처소를 찾아 은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전 마마, 연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대비마마의 총애마저 완전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구나. 대비마마의 인장을 이용하자. 연화가 그것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틀 뒤 새벽,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의 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장이 어디 갔느냐? 당장 온 궁궐을 뒤져서 찾아내라. 수색 끝에 대비의 인장은 연화의 처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찾아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세자빈 마마, 증거가 이리도 분명하니 변명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대비전 앞들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횃불이 사방을 비추고 조정 대신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녕 내 인장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소? 천한 것이 감히. 바로 그때 세자 이윤이 피를 흘리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물러서라. 누구도 그녀를 더럽히지 마라. 연하는 무죄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세자야, 내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저 눈빛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만약 연하가 죄인이라면 저 또한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좋다. 내일 궁정재판을 열어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겠다. 다음 날 새벽, 대전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화는 대신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빈, 내 처소에서 인장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저는 하늘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급 궁녀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충분히 돕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그 순간 궁녀 춘향이 앞으로 기어나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마마. 세자빈 마마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던 분입니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나와 연화의 결백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상궁서 씨의 시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상궁서 씨 마님께서 중전마마의 명을 받았다 하시며 제게 인장을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 넣으라 명하셨습니다. 대전은 발칵 뒤집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비는 크게 노하여 상궁서 씨를 국문하라 명하고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화야.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진정한 왕후의 그릇이로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연화의 양아버지인 한문정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역적의 편지 끝에 한문정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당장 삼족을 멸해야 하옵니다. 아닙니다. 양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또다시 모함한 것입니다. 세자는 연화를 지키려 했지만 영모라는 대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독백,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궁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어. 자정이 지나자 연화는 궁녀복을 벗고 허름한 하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몰래 담을 넘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지쳐가던 어느 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연화는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보아하니 필시 귀한 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꼴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양아버지를 구하려 합니다. 한문정 대감님을 아시는지요? 한 대감님. 내 남편이 예전에 대감님 댁에서 일했었소. 대감님께서는 조정 대신들의 부정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서고에 숨겨두셨다고 했소. 노파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고 동쪽 벽 5번째 벽돌 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한문정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금군들의 눈을 피해 서고에 들어간 그녀는 마침내 벽돌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도둑이다. 잡아라. 연화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았고 마침내 궁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 대전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비밀 장부 앞에 부패한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한문정 대감이 평생을 걸쳐 기록한 장부다. 너희들의 부정이 모두 여기 적혀 있다. 당장 저것들을 모두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한문정은 풀려났지만 살아남은 대신들은 연화가 영모 혐의를 받았던 자의 가족이라며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대 없이는 왕의 자리도 의미 없다. 차라리 이 자리를 버리겠다. 그때 연화가 대전으로 들어와 세자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대비마마, 저를 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저하와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연화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문밖에서 세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에게 막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연화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초가집에서 홀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마마. 마마께서 백성을 위해 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마마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녀 춘향이가 말을 타고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신 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밤낮으로 그리워만 하시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험한 산길을 사흘 밤낮으로 걸고 기어서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그대가 왔소. 저하, 제발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그를 살려주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동이 틀 무렵 세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궁궐 앞으로 모여들어 연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연하왕후 만세. 연하왕후 만세. 연화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백성의 마음이로다. 보름 뒤 건강을 회복한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첫 번째 명으로 연화를 왕후로 책봉했습니다.
그대의 향기가 이 나라를 살렸소. 이제 그대가 이 나라의 왕후여. 그날 밤 왕후가 된 연화는 궁궐 정원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마침내 향기를 잃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때는 조선 왕조 어느 시절 수도 한양에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갓 쪄낸 따끈한 떡을 파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였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하의 얼굴은 맑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맛 좋은 떡 사세요. 갓 만든 따끈한 떡입니다. 어느 날 한 노학자가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연하라 하였지. 분명 너의 얼굴에서는 왕후장상의 관상이 넘치는구나. 곧 나라의 큰일을 하실 인물입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떡을 파는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 45년의 봄, 경복궁 대전에는 새로운 쇠자빈이 간택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새 세자빈 마마께서 간택되셨다네. 연화라는 아가씨라던데 천한 신분에서 왕후가 되시다니 실로 하늘이 내린 분이 아니겠는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히 깊으시다더라.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된 교태 전, 연화는 붉은 치마저고리에 황금빛 족두리를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다. 백성을 어루만지고 궁을 바르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연화, 목숨을 다해 명을 받들겠나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일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일까? 책봉식이 끝나고 연화는 세자빈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궁녀들이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천한 신분에서 올라오신 분이라지? 대감댁 양녀였다던데 과연 험난한 궁중의 법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경전에 도착했을 때 상궁서 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자빈 마마, 처소로 안내하겠나이다. 저녁 무렵 중전 윤 씨가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화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아란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화야. 이제는 세자빈이라 불러야겠구나. 중전 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천한 신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운이로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심은 바람과 같아 오늘은 너를 칭송해도 내일은 너를 욕할 수 있느니라. 중전 마마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주신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구나. 두고 보자. 이 궁궐이 내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세자 이윤이 자경전을 찾아왔습니다. 25의 젊은 세자는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빈, 오늘 고생이 많았어. 황송하옵니다. 저하. 나는 그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소.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소. 저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법. 그대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대를 경외하오. 저 또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이옵니다. 세자빈이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다른 세자빈들과 달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녀들과 함께 처소를 청소하며 직접 손을 놀렸습니다. 마마,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어찌 옥체를. 괜찮다. 손을 놀리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니라. 어느 날 연화는 부엌으로 내려가 땀 흘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궁녀들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나도 예전에는 늘 하던 일이니 낯설지 않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짓고 밥이 다 되자 직접 벗어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에 하급 궁녀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함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밤, 상궁서 씨는 중전 윤 씨의 처소를 찾아 은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전 마마, 연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대비 마마의 총애마저 완전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구나. 대비 마마의 인장을 이용하자. 연화가 그것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틀 뒤 새벽,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의 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장이 어디 갔느냐? 당장 온 궁궐을 뒤져서 찾아내라. 수색 끝에 대비의 인장은 연화의 처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찾아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세자빈 마마, 증거가 이리도 분명하니 변명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데뷔전 앞들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횃불이 사방을 비추고 조정 대신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녕 내 인장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소? 천한 것이 감히. 바로 그때 세자 이윤이 피를 흘리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물러서라. 누구도 그녀를 더럽히지 마라. 연하는 무죄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세자야, 내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저 눈빛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만약 연하가 죄인이라면 저 또한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좋다. 내일 궁정재판을 열어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겠다. 다음 날 새벽, 대전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화는 대신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빈, 내 처소에서 인장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저는 하늘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급 궁녀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충분히 돕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그 순간 궁녀 춘향이 앞으로 기어나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마마. 세자빈 마마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던 분입니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나와 연화의 결백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상궁서 씨의 시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상궁서 씨 마님께서 중전마마의 명을 받았다 하시며 제게 인장을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 넣으라 명하셨습니다. 대전은 발칵 뒤집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비는 크게 노하여 상궁서 씨를 국문하라 명하고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화야.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진정한 왕후의 그릇이로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연화의 양아버지인 한문정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역적의 편지 끝에 한문정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당장 삼족을 멸해야 하옵니다. 아닙니다. 양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또다시 모함한 것입니다. 세자는 연화를 지키려 했지만 영모라는 대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독백,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궁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어. 자정이 지나자 연화는 궁녀복을 벗고 허름한 하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몰래 담을 넘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지쳐가던 어느 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연화는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보아하니 필시 귀한 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꼴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양아버지를 구하려 합니다. 한문정 대감님을 아시는지요? 한 대감님. 내 남편이 예전에 대감님 댁에서 일했었소. 대감님께서는 조정 대신들의 부정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서고에 숨겨두셨다고 했소. 노파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고 동쪽 벽 5번째 벽돌 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한문정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금군들의 눈을 피해 서고에 들어간 그녀는 마침내 벽돌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도둑이다. 잡아라. 연화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았고 마침내 궁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 대전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비밀 장부 앞에 부패한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한문정 대감이 평생을 걸쳐 기록한 장부다. 너희들의 부정이 모두 여기 적혀 있다. 당장 저것들을 모두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한문정은 풀려났지만 살아남은 대신들은 연화가 영모 혐의를 받았던 자의 가족이라며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대 없이는 왕의 자리도 의미 없다. 차라리 이 자리를 버리겠다. 그때 연화가 대전으로 들어와 세자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대비마마, 저를 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저하와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연화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세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에게 막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연화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초가집에서 홀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마마. 마마께서 백성을 위해 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마마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녀 춘향이가 말을 타고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신 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밤낮으로 그리워만 하시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험한 산길을 사흘 밤낮으로 걸고 기어서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그대가 왔소. 저하, 제발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그를 살려주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동이 틀 무렵 세자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궁궐 앞으로 모여들어 연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연화왕후 만세. 연화왕후 만세. 연화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백성의 마음이로다. 보름 뒤